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주문한 오징어가 오늘 도착했는데 절반은 해동 상태가 엉망이고 몸통이 찢어져 있어서 조리할 때 사용하지 못했던 경험, 또는 평소보다 가격이 30% 폭등했는데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는 도매업체, 업체를 잘못 선정하면 매일 해동 상태가 들쭉날쭉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폭등해 있어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도대체 어떤 도매업체를 골라야 손해를 안 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 도매업체와 거래해보기 전까진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업체가 잘해주긴 하는데 혹시 뒤에서 비싸게 팔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는 가격은 싼데 품질이나 원산지가 불투명한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 지금 시청 중이신 많은 사장님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산업에 직접 뛰어들며 터득한 경험과 26년 가족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확실한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숙지하셔도 앞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시는 일은 크게 줄어들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절대 거래하면 안 되는 업체 특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 관리에 소홀하면서도 그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숨기는 업체입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냉동 연어를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된 흔적이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회로 내보내기가 정말 꺼려지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업체는 운송 중에 생긴 일이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업체와 계속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게 음식 품질도 들쭉날쭉해져 단골을 잃게 됩니다. 도매업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고관리 시 냉동, 냉장 시설을 꼼꼼히 점검해서 품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그런데 이를 게을리하면서도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발생합니다. 두 번째, 공급망이 불투명하고 가격 변동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업체입니다. 수산물 업계 특성상 어획량이 줄거나 자연조건으로 인해 가격이 확 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가격이 거의 2배 올라간 적이 있죠. 좋은 업체라면 최소 일주일 전이라도 미리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주문하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어떤 업체들은 오늘부터 가격이 2배예요 라고 통보를 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메뉴판 가격을 매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은 여러분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세 번째, 환불이나 보상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업체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받은 고등어 한 박스가 상태가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는 이미 배송한 건 책임을 못 진다라며 거절을 했어요. 그날 고등어를 예약해둔 손님이 있었지만 급히 약속을 변경해서 손님들에게 불편을 드렸죠. 좋은 파트너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 업체와는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저 당장의 이익만 챙기려는 태도를 가진 곳은 반드시 피하세요. 이런 곳이랑 거래를 하다가 정작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몰라요 라는 식입니다. 그 관계는 머지않아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하게 많은 품목을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낮은 업체입니다. 간혹 농축수산물을 한꺼번에 다룬다고 광고하면서 막상 수산물 전문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모두 취급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제철 수산물이 뭔지도 모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로 이번에 들어온 수산물은 어디서 잡힌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업체와 거래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을 조금씩 아는 업체? 아니면 여러분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품목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 잠시 생각해 보세요. 품목이 다양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핵심 식재료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것저것 파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품질 유지나 신선도 관리 측면에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피해야 할 업체 특징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26년간 수산업에서 종사하신 부모님의 노하우와 100곳 이상의 거래처분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해드리고 있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도매업체 특징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업체들은 대부분 제품 품질과 투명한 공급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취급하는 수산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불법 어획이나 불법 수입 등 위험 요소와는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산지 인증서 혹은 관련 법규 준수 내역을 제시하기도 하죠. 필요에 따라 샘플 제품을 미리 보내서 거래처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제품을 믿고 쓰셔도 좋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업체와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격 변동이 생기면 미리 알리고 대량 구매에 대한 혜택을 제안합니다. 곧 가격이 오를 듯 하니까 이번 주에는 미리 얼마나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기죠. 이 경우 거래처 사장님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둠으로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여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도매업체 입장에서도 대량으로 안정적 납품을 진행할 수 있어서 윈윈 관계가 되고 서로 좋은 거죠.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업체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세 번째, 거래처가 많고 경력이 오래되어 재고 관리와 수산물 데이터가 탄탄하게 쌓인 곳입니다. 수산물은 계절과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0년, 20년 데이터가 쌓인 업체는 5월 초엔 이지역 고등어가 맛있고 8월에는 이런 생선이 품질이 좋습니다. 같은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죠. 또한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해 한 곳에서 물량이 부족해도 다른 경로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곳과 거래하면 여러분 가게 메뉴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환불 교환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정말 좋은 업체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요?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20년 넘게 강조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이 철학을 지키는 업체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업체 4가지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업체는 첫 번째, 품질 관리가 허술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두 번째, 공급망과 가격 변동이 불투명하고 세 번째, 환불이나 보상 정책이 무책임하며 네 번째, 전문성 없이 품목만 늘어놓고 진짜 핵심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제품 품질과 공급망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격 변동을 사전에 안내하여 대량 구매 혜택을 제한하고 경력이 오래되어 탄탄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보유하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좋은 업체가 찾기가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압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절반이란 것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도매업체와 식당 사장님들을 연결해드리는 매칭 서비스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업체를 엄선해서 매칭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외식업 경영 무료 전자책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시간이 걸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산물 시장은 변동이 심해 보이지만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난다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이 앞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도매업체를 찾는 모든 사장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당 운영에 더 유용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